자, 21번 보겠습니다. 직류기의 손실 중 기계 손에 속하지 않은 것. 속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속하는 것은 가의 풍선이죠. 기계 등 할 때 회전하고 하면 바람이 붑니다. 그에 따른 손실을 기계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의 풍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직류기든 철심하고 코일이 있죠. 그래서 변압기 손실을 정리해 두면 정리가 다 끝납니다. 변압기의 손실. 자, 변압기는 아시다시피 철심이 있습니다. 철심에 1차와 2차 코일을 감죠. 그죠? 그리고 이것을 철제 함에다가 넣습니다. 이 세 개가 가장 기본적인 손실이죠. 첫 번째, 철심에서 일어나는 것을 철손이라고 그러고 부하전류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고정손 혹은 무부하손 이렇게 합니다. 같은 말.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히스테리시스 손실과 와류손이 있습니다. 에디 커런트. 그죠? 자,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줄이려면 성층 철심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와류손을 줄이기 위해서는 규소 강판을 쓴다라고 했죠. 그죠? 중요한 것들. 아이고, 거꾸로 얘기했네. 규소 강판을 쓰는 게 히스테리시스 손을 줄이는 거고, 성층 철심하는 이유는 그죠? 와류손을 줄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거꾸로 얘기했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1차 전류 I1, 여기 2차 전류 I2에 의해서 권선의 전류가 흐르면 출열손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동손이라고 부릅니다. 부하가 있어야 전류가 있죠. 그래서 부하손이라고 부르죠. 열납니다. 줄열. 그래서 줄손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2차 전류가 크기 때문에 얘에 의해서 생기더라. 그리고 얘는 변하죠. 그래서 가변손이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말이라니까. 그리고 전류가 흐르면 전자유도입니다. 어디가? 철판이. 그래서 철판에 전자유도에 의한 와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또 철판에 있는 자유전자를 움직여서 또 충돌해서 열나죠. 그래서 그것을 표유 부하 손이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죠? 전자유도에 의해서 여기에도 맴돌이 전류 와류가 생깁니다. 와류에 따른 줄 손입니다. 그죠? 이 세 개가 기본이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2번 넘어갑니다. 직류 발전기를 구성하는 부분 중 정류자란 정류자. 답은 다지요. 다. 전기자 권선에서 생긴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부분. 그래서 우리는 직류 발전기, DC 직류 제네레이터 발전기의 기본 구조를 알아봅시다. 자, 먼저 우리는 발전기는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죠. 자개 내에 움직이는 도체. 그래서 자개 내 N극, S극에서 이렇게 자기력선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자, 얘를 계자라고 그러죠. 계자는 뭐 하는 부분? 자속 파일을 만듭니다. 그죠? 자개 내니까 자개. 그 다음에 움직이는 도체를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가 전기자. 자, 전기자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자, 얘가 여기 축을 연결해서 돌리면, 그죠? 이게 오는 자개를 끊습니다. 그래서 자속 파일을 끊어서 유도 기전력을 만드는 역할을 하죠. 전기자가.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우리는 이때 만들어진 것은 교류입니다. 교류. AC거든요. 그래서 정류자를 통해서 세 번째로 얘가 정류자를 통해서 AC를 DC 발전기니 DC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때 AC 값과 DC 값과의 차이가 불꽃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다 브러쉬를 설치해야 돼. 네 번째로, 자, 브러쉬는 불꽃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죠?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하겠더라. 23번 주구장창 나왔던 문제래요.
변압기 내부 고장 시 발생하는 기름의 흐름 변화를 검출하는 부홀츠 계전기의 설치 위치로 알맞은 것은 정답은 라번이죠. 변압기 본체와 컨서베이터 사이에 연결하는 파이프에 한다. 자, 우리는 그래서 변압기 내부 고장. 자, 변압기 내부 고장은 첫 번째로 기계적으로 보호하는 게 있더라. 기계적으로 보호하는 거. 자, 호흡작용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OTTR, 오일 탱크 TR, 절연체로 기름을 쓰고 절연유를 쓴 변압기, 그죠? 거기에 1차 코일, 2차 코일 이렇게 있는데 절연유를 요만큼만 했다. 그러면 전류가 늘어나서 커져서 열이 많이 발생되죠. 그다음 절연유가 기상으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기상. 여기에 기체가 있으니까 어떻게 상부에 압력이 올라가죠. 반대로 이번에 전류가 떨어졌다. 열이 낮아지네. 기상으로 됐던 절연유가 다시 액상으로 된다. 이때는 상부에 압력이 떨어지죠. 이때 여기로부터 뭐가 들어온다고 했습니까? 공기가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호흡작용이라고 합니다. 이 자체를. 이때 들어온 공기 중에 산소가 있죠. 얘가 절연유하고 반응해서 절연유를 산화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절연유를 떨어뜨린다. 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체 다 절연유를 다 채우죠. 이대로 놔두어 버리면 전류가 커져서 온도가 올라가면 물리적으로 폭발합니다. 자, 그래서 파이프를 연결하죠. 그리고 여기다 컨서베이터, 여기 다 한 겁니다. 컨서베이터를 연결하고 이까지 다 채운대. 그죠? 그러면 호흡작용은 여기에만 작용하게 돼, 여기. 그래서 여기에 밀폐를 떡을 채한다, 이게 진짜, 여기만. 전체를 밀폐하는 것보다는 이쪽만 밀폐하는 게 낫다, 이런 겁니다. 자, 이때 얘가 온도가 올라가서 불을 끓으면 그 기름이 막 이렇게 급속하게 흐를 겁니다. 그때 그 흐름으로 고장을 검출하는 거. 얘가 부후 홀츠 계전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 내용들. 자, 두 번째로 정기적으로 보완한 것이었죠. 변압기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전원 측, 얘가 부하 측. CT 이렇게 연결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무슨 코일? 동작 코일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무슨 코일? 오동작 방지하기 위한 억제 코일을 설치한다. CT는 변압기입니다. 이렇게 전류 흐르면 얘 반대로 흘려서 I1, 얘도 이쪽으로 흐르니까 반대로 흘려서 I2 흐른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I1 빼기 I2로 동작하는 게 차동 계전기. 자, 비율 차동은 I1을 기준하든 I2를 기준해서 I1과 I2의 차로 동작하는 게 비율이 붙은 차동 계전기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지금은 얘 물어보죠. 컨서베이터, 그 부홀츠 계전기의 위치. 주탱크와 컨서베이터 사이에 설치한다. 내용 아주 출제가 많이 되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24번. 주파수 60Hz를 내는 발전기용 원동기 터빈의 최고 속도는 얼마인가? 이때의 속도가 우리가 얘기하는 동기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기 속도를 다른 말로 회전, 자개 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삼상에서 회전기에서 나오는 정기적인 속도, 그것을 회전자개 속도라고 그랬습니다. 회전자개 속도 NS는 P에 120의 FRPM이 되겠죠. 자, 이때 최고 속도가 되려고 하면 극수가 2극이 되어야 합니다. 극수는 작은 게 빠릅니다. 작은 게. 극수가 크면 동속은 떨어집니다. 최고 속도는 올라갔기 때문에 2극이고, 그리고 주파수는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60Hz요.
해서 이때 속도 계산기 두들기면 3600rpm이 나오더라. 그죠? 그래서 답은 다벌이 되시겠네. 넘어가서 25번 봅니다. 분상 기동형 단상 유도 전동기에 원심 개폐기를 작동시키는 회전자 속도는 동기 속도의 몇 프로인가? 답은 다 예. 60에서 80%. 자, 여기서 우리는 나중에 또 열심히 나오겠지만 단상 인덕션 모터 유도 전동기의 기동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삼상은 기본적으로 전기만 주면 RST에 의한 회전 자개가 자동으로 생깁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삼상은 RST가 있죠. 먼저 R상에 IR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여기에 따른 자개 HR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120도 있다가 이렇게 또 IT 전류가 흐르고 HT 자개가 생깁니다. 또 여기서 120도인 240도 흘러서 이렇게 또 IRS, 여기가 T가 아니고 S라고 해야 되겠나? RST니까 순서대로 합시다. RS, 그 다음에 IT, 여기에 따른 HT 자개가 생길 겁니다. 자, 그래서 예, 뭐 이렇게 계속 할 거고,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가겠죠. 이때 어느 시점에 끊으면 이 전류에 따른 자개, 이 전류에 따른 자개, 이 전류에 따른 자개가 다릅니다. 각각 자르면 부분만. 자, 이 합성치에 의거해서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삼상의 회전 자개가 생긴다 이 말이죠. 삼상은. 자, 그런데 단상은 RST가 아닙니다. 단상은 그냥 모터가 있으면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 말은 전류가 이렇게 돼서 한 번은 플러스 축, 한 번은 마이너스 축입니다. 그 말은 처음에는 플러스일 때는 만약에 이렇게 돌려고 했는데 조금만 있으면 또 반대 방향으로 도는 자개가 생긴단 말이죠. 이러면 회전이 되지 않습니다. 아예. 자, 이 자개를 이자개라고 합니다. 교본 자개라고 해요. 교본 자개. 그냥 계속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교대의 자개가 생겨서 돌지 않더라. 자, 이것을 이동하는 자개로 바꿔야 합니다. 이동 자개로. 자,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그 코일을 감는 법을 달리 해야 이동하는 자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 분산 기동형의 예를 들면 분산 기동형 예를 들면 이렇게 자, 여기에 회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전동기는 프레밍의 왼손 법칙이죠. 자개 내의 통전도체. 이때 자개 얘 이렇게 주겠죠. 얘 또 이렇게 줄 겁니다. 그죠? 이 자개 사이에 자개가 하나, 둘, 두 개죠. 그래서 이동 자개, 이자개라고 합니다. 두 개의 자개 차이로 돌게 만든 말이죠. 얘가 없으면 하나의 자개로는 못 돕니다. 못 돌아. 자, 그래서 얘를 주권선이라고 그럽니다. 얘를 운전권선이라고. 운전권선. 자꾸 말이 건너오네요. 운전권선. 자, 얘는 기동할 때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 보조권선, 기동권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동하고 나서는 얘 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스위치를 연결하는 거죠. 이것을 원심 개폐기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붙여서 이 자개와 이 자개 차이로 돌게 하다가 얘가 속도가 점점 올라가면 얘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 기동이 끝났으니까. 그러면 떼어버린다. 그때 언제쯤에 떼었냐 하는 게 이 문제죠. 그래서 전격 속도의 약
75% 정도에서 띄버립니다. 그래서 다처럼 60에서 80% 사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26번. 동기 전동기를 자기 기동법으로 기동할 때 계좌 회로를 어떻게 하느냐 나왔던 거네요. 단락시키요. 자, 우리가 동기 전동기를 기동하기 위해서, 동기 전동기는 스스로 기동 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좌에다가 단락된 권선을 쓰는 자기동법. 얘는 뭐 쓴다고 그랬습니까? 제동 권선을 쓴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제동권선이라는 것은 단락 권선을 써서 유도 전동기처럼 단락 권선을 써서 마치 유도시켜서 유도 전동기처럼 기동시키는 겁니다. 처럼 기동시키는 거. 이때 계좌 권선이란 말은, 자, 이게 고정자가 있죠. 이때 돌아가는데 여기다가 단락된 권선을 설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속도가 커지면 줄이 도는 힘, 감속시키는 토크가 생기고, 속도가 줄어들면 가속시키는 토크를 만드는 전류가 여기 유도전류가 됩니다. 이러한 단락된 권선이 있더라. 이때 이 단락 권선을 이렇게 단락시키고 방전장을 붙이죠. 그죠? 그래서 계좌 회로는 기동할 때 단락시키더라 하는 게 시험 잘 나오고, 두 번째는 얘 아예 모타를 연결합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 회전자에다가 모타를 연결해서 전격 속도 부분에서 단락시키죠. 그래서 모타, 직류 모타 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유도 전동기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내용이지만 주파수 기동법도 있더라. 그죠? 이거는 뭐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내용 자체를 설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 (27번) 봅니다. 직류 복권 발전기를 운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나의 균합선이더라. 자, 균합선이 뭐냐고 하면 자, 발전기 두 대를 G1과 G2를 이렇게 연결해서 병렬로 운전합니다. 자, 복권은 직권 견선이 있죠. 이렇게. 자, 이때 이런 식으로 그냥 운전하면 얘와 얘 전압강하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 연결된 부하가 차이가 나면 부하 분당 전류 I1과 I2 얘가 달라집니다. 이 차이에 의해서 순환 전류가 생길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선을 연결합니다. 그러면 임피던스가 같아지겠죠. 자, 이때 이 선을 균합선이라고 부르죠. 혹은 균합 모선이라고 부릅니다. 병렬 운전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됩니다. 자, 28번. 유도 전동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어떻게 되느냐. 자, 다가 옳습니다. 자, 보면 전동기 슬립은 2차 동선을 2차 입력으로 나눈 것 같다. 슬립이. 자, 그래서 우리는 앞서서 배웠던 거 삼상 유도 전동기 효율에 대해서, 효율은 이타라는 기호를 가졌습니다. 이타라는. 자, 그래서 앞전에 유도 전동기 회로도를 한번 그렸죠. 자, 이렇게 돼서 뭐 기본적인 코일 이런 것도 생략합니다. 효율만 나타내기 위해서. 자, 맨 처음에 P1 1차 입력이 들어가죠. 1차 입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손실이 있겠죠. 뭐 철선이 있습니다. 철선에 손실이 있다. 얘를 1차 손실이라고 그러죠.
손실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2차 축으로 들어갑니다. P2가 있죠. 2차 입력이 되겠네. 이때 얘 또 손실 있죠. 걔가 동선입니다. P2C. 얘 동선이고 2차 손실이라고 그러죠. 얘가 고정자이고 얘가 회전자죠. 얘가 1차고 얘가 2차가 되시겠네. 자, 이때 이렇게 해서 돌면 기계적 출력인 P0가 생깁니다. 기계적 출력. 그죠? 이때 우리는 여기 뭐 못하니까 기계를 붙이죠. 기계를. K를 합시다. 이때 기계 손실 K, PK가 생깁니다. 기계 손이죠. 그래서 나머지 이제 P가 나오는데 얘를 유효 출력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때 P1은 손실 PI 더하기 P2가 되시겠네. 그죠? 입력은 손실 더하기 출력이니까. 그죠? 얘가 P2가 2차에서는 입력이지만 2차 입력입니다. 얘가. 그죠? 2차 입력. 얘가 1차 출력이지만. 이때 P2는 손실인 P2C 더하기 P0가 되겠죠. 이때 이 P2C라고 하는 것은 유도 전동기의 손실은 슬립이죠. 슬립. 자, 그래서 P2C는 S의 P2가 됩니다. 2차의 입력의 손실 비율이 슬립이죠. 그래서 슬립은 P2C에 대한 P2의 값이죠. 그 말이 다라고 하는 거. 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앞서서 이 내용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문제 29번. 이제 점점 실력이 늘어가네요. 동기 전동기 특징으로 잘못된 것은 다 역류를 조정하기 힘든 게 아니고 역류를 조정하기가 쉽죠. 뭐로? 전동기로 동기 조상기를 만들죠. 그래서 L과 C로 작용해서 역류를 조정을 잘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맞죠. 30번 보겠습니다. 뭐 하나 빼먹었나? 잠깐만요.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문제 30번. 제자 권선이 전기자와 접속되어 있지 않는 직류기는 라의 타여자기죠. 그죠? 자, 먼저 우리는 한번 전체적으로 그림적으로 말씀해요. 직류, 발전기도 좋고, 모터도 좋고, 모터든 발전기든. 자, 첫 번째로 직권. 직권은 뭡니까? 계좌와 직렬 권선이 직렬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못하니까 외부에서 전압을 걸죠. 여기에 계좌가 있는데 직권이라서 RS에서 냈습니다. RF 대신에. 전기자가 여기 있죠. RA. 그래서 연결되어 있더라. 두 번째로 분권. 분권은 직권 계좌와 RS와 혹은 RF와 전기자가 병렬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죠. 그래서 계좌 권선 RF, 전기자 RA 연결되어 있죠. 그죠? 세 번째 복권. 복권은 외분권이 있고 내분권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RA의 직권 RS의 병렬 RF. 얘는 뭡니까? 내입니까? 외입니까? 밖에 돼 있죠. 외 분권이다. 내 분권은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RA, 얘 RF, 얘가 직렬 RS 돼 있는 거. 다 연결은 되어 있죠. 근데 네 번째로 타여자는 RA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RA를 돌리기 위한 계좌가 이렇게 별도의 회로로 돼 있더라. 얘가 타여자죠. 타여자. 그죠? 분권, 얘는 복권, 얘는 타여자. 별도로 돼 있는 거. 그죠? 그래서 정답은 라번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